문재인 씨가 북한에 미사일 연료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었다. 문재인 씨가 북한에 미사일 연료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었다. 문재인 씨가 북한에 미사일 연료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었다. NN9 뉴스 오주환 기자의 당시의 단독 기사를 SNSTV가 리메이크해서 올립니다. 문재인 씨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에 미사일 연료를 공급했다는 NN9의 단독 보도 입증 근거가 추가로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땡땡에너지는 2008년 북한에 중지류를 보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 및 해당 기업 관계자는 대부분이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북한 미사일 연료 공급 주체인지 2월까지 존속한 노무현 정부가 공급의 주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오주환 기자가 입수한 2007년 7월 6일자 통일부 보도자료 등 각종 정보들은 이러한 의문을 씻어주었다고 하네요.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보도자료 등 정보들은 한때 청와대 실세였던 문재인 씨 등의 참여정부가 사실상의 북한 미사일 연료 공급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2.13 합의에 따른 긴급 에너지 제공과 관련 2007년 6월 30일 남북 합의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중유 5만 톤 공급자를 땡땡에너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땡땡에너지는 NN9 뉴스 단독 보도에서 다루어진 땡땡에너지와 동일 회사라고 합니다. 땡땡에너지 단독 행위가 아닌 정부 지시였다는 땡땡에너지 관계자의 증언이 입증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에 따르면 중유는 중지류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2.13 합의는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 2007년 2월 13일 맺어진 합의 사항입니다. 이틀 뒤인 2017년 2월 15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는 이날 우리의 창조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조라며 참여정부가 2.13 합의를 주도했음을 드러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7 번지년 7월 12일 울산항에서 북한 측 선봉항으로의 1항차 중유 6,200톤 규모 출항 방침이 수립되었고 나머지 물량도 8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땡땡에너지 측이 2008년 북한의 중지류인 중유를 졌다고 밝힌 대로 북한 미사일 연료 공급은 2007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한 가운데 NN9 뉴스는 당시에 어렵게 익명의 땡땡에너지의 전직 관계자 증언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땡땡에너지의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중유 공급은 8월 26일 2.13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약 1,23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 규모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미사일 연료 공급은 땡땡에너지 독자 행동이 아닌 2.13 합의 일환으로 참여정부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통일부 보도자료가 있고 둘째, 2008년 공급도 2.13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땡땡에너지의 전직 관계자 증언 있고 셋째, 2.13 합의는 노무현 정부의 창조적이고 주도적 역할 때문이라는 참여정부의 자평 등을 종합할 때 2007년 6월 이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북한 미사일 연료 공급은 사실상 문재인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2.13 합의 다음 달인 2007년 3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돼 이듬해 2월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인간입니다. 당시 문재인 씨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 관련에 대해 기자단의 질문을 거부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임 정부 정책을 명분 없이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등을, 노무현 정부는 독도를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EEZ, 김대중 정부 신호업협정 등을 각각 승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문재인 씨 등의 노무현 정부 주도의 2.13 합의로 이미 북한과 약속된 미사일 연료 지원을 중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24일에야 천안함 폭침 사태를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 비판을 듣던 남북경협을 겨우 중단시켰습니다. 2.13 합의에 참가한 조지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반전 여론이 드높아진 데다 대부분 현안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노무현 정부와 싸우면서도 한국과의 혈맹을 지켜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정부의 2.13 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08년에는 임기 말 레임덕까지 겹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씨 등이 주축인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2.13 합의에 끌려다녀야만 했는 형편이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2.13 합의에 대해 설명하면 북핵 해결을 위해 당시에 6자 회담이 열렸는데 참가국은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중국이었습니다. 2007년 2월 13일 2.13 합의가 이루어져 일단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었지만 지금 보면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속은 것이지요. 2.13 합의의 주 내용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 지원 100만 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조건하에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북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ICBM 완성 단계인 2018년 지금 생각하면 당시 2.13 합의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속은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북한에 미사일 연료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었다. 문재인 씨가 북한에 미사일 연료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 충격적인 기사는 당시에 NN9 뉴스의 오주환 기자가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SNSTV와 안중규TV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여러가지 형태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파와 종편, 그리고 포털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바른 망을 하는 애국 유튜버들을 잡겠다고 문파의 문슬람과 달빛 기사단 등이 집중 공격이 들어오고 유튜브 광고를 차단하고 유튜브 알람이 안 가고 유튜브 초기 화면이 뜨질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은 SNSTV의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의 SNSTV의 구독을 권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고 20만 명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